이제 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이카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KCOC P&D 사업부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연초라 사업 계획하시랴, 이사회 총회 준비하시랴 정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약 1시간 반 정도의 프로그램 소개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아무쪼록 참여하신 분들 각 단체의 필요와 맞아서 많은 단체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사업 설명회는 문자 통역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쉐어 타이핑으로 접속하시고요. 코이카 인큐베이팅 사업 설명회 방을 접속하시면 문자 통역, 즉 자막을 통한 그 설명회 내용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안내서는 그 설명회 신청 당시에 기입해 주셨던 이메일로 오늘 발송이 완료되었고요. 혹시나 못 받으신 분들은 KCO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순서입니다. 코이카와 KCOC의 인사말과 축사, 그리고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소개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이후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말미에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운영 기관인 KCOC의 조대식 사무총장님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모시게 되었지만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COC 사무총장 조대식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심사위원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개인을 선발하거나 또는 기관을 선발하는 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뚜렷한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력의 시대가 이제 확실하게 도래를 하고 있다. 이제 그 과거의 학력의 시대 또 스펙의 시대에서 실력의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명하죠. 어떻게 하면은 기관이 또 개인이 능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이 10여 년 동안 우리 150여 개 단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단체 또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그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갖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실력의 시대라는 말이 굉장히 새롭네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이카의 시민사회협력실의 김영란 실장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영상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또 한번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 시민사회협력실 김영란 실장입니다. 2022년도 코이카 민간협력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2년도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5년도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해서 지난 11년 동안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가 우수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이 사업 발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민사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는 조직 역량 강화 지원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KCOC와 함께 그간의 교훈과 경험을 기반으로 사업화 성공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조직 진단과 기관별 역량 강화 포트폴리오 수립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유발한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에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개발협력 목표 달성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협력 분야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며 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뵙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주셨는데요. 참여단체가 코이카의 개발협력 파트너가 되실 수 있도록 KCOC도 그 과정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 소개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진행 방식이나 추진 방향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구성과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목적이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진입을 돕고 또 역량 있는 파트너 단체의 육성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 방향성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협력실에서 공청회나 공모 설명회 같은 소통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해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민간협력 사업 소개를 접하시지 못했던 기관에게는 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이제 소개를 시간을 가지기 전에 하나 더 안내 드리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이카 민협사업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의 오은수 대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고요. 대리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진행 부탁드릴게요. 입니다. 네, 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에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오은수입니다. 앞서서 박현정 부장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이제 참여하시는 기관들이 코이카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원을 배분하는 기관들의 프로젝트에 고모하셔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21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다각화시켜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루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앞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과 시민사회협력실의 공모 개선 그리고 진행 방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먼저 22년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선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근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희가 리플렛이라든지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조직 역량 진단과 현지 조사 부분이 조금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업 발굴 역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사업 발굴 플러스 사업 수행 능력까지 고루 갖추실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단 도구와 진단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이 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이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인큐베이팅에 참여하셨던 많은 기관들이 아시다시피 우선 교육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을 선발을 하고 현지 지역 조사를 참여하실 기관을 저희가 또 2차로 선발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관을 한 번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축소하였고요. 이제 선발된 25개 기관이 교육도 받으시고 현지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진행할 때는 여러 번의 컨설팅과 KCOC와 함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지 조사 계획을 구도할 예정이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19년도 이후로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현지 조사 부분들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지금 사업 수행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시민사회협력실이 조사 관련된 지침을 완화하였고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오미크론이라든지 다양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최대한 현지 조사를 수행하셔서 더 깊게 국제개발 협력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근본 프로그램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선 방향은 이와 같고요. 시민사회 협력사업 형태가 많이 변이되었는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운행을 하다가 이제 진입형, 그 다음에 성장형, 전략형으로 저희가 다분화했습니다. 이제 아래 이제 그림과 보시는 것처럼 진입형으로 처음 들어오시는 기관들이 성장형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성장형에서 이제 충분히 역량이 강화되시고 더 큰 사업 기관과 사업비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략형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협력 사업 그리고 시민사회 협의체 정책 협력 사업 등 저희가 다양하게 사업을 운행하고 있는데 워낙 이 각 사업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셔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제별 파트너십 사업에서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진입형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기존의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으신 신생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진입형 파트너십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금으로 단기간 사업 기간을 하는데 연 최대 1억 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이카 분담급이 연 최대 1억 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최대 6년이 한 프로젝트가 최대 6년으로 운영하시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사업 기간이 전체 2년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관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최대 3번씩 진행을 하셔서 최대 6년 사업이 가능하시다라는 걸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으로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성장형 파트너십은 중간 정도의 자금, 그리고 중간 기간 사업 기간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래서 연 최대 코이카 분담금은 5억 원씩, 그래서 최대 15억 원 사업 자금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고, 거의 대부분 3년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번까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서 최대 9년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가장 많은 기관이 성장형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처음 진행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였고 이제 저희가 경년으로 이제 사업을 선발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기관들을 저희가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에 대한 사업 경험이 있으시고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기관들 대상으로 연 코이카 사업비가 10억에서 20억, 그래서 최대 한 사업 기간당 하나의 사업 기간이 5년으로 최대 15년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말고 저희 국별협력 사업 형태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모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 위에 공모 프로그램 위에
저희 사후관리 사업이랑 제한형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사후관리랑 제한형 사업도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좀 더 지원할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공모를 진행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제한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이카 사무소가 해외 사무소가 주도적으로 사업의 컨셉을 구성하고 만들어내고 이를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형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진입형이랑 성장형이랑 같이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공모 일정은 저희 2분기에서 3분기 공모 설명회랑 같이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때 더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저희 시민사회 대상으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2월에 앞서서 진행했던 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사회적 경제 파트너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 파트너분들 대상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 근본 사업 설명에도 아카데미 파트너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사회적 연대경제 그 파트너 기관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조금 더 고도화되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연대경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한 4월에서 5월쯤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착수할 예정이어서 그때 참여하셔서 하시면 더 그 사회적 연대 경제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사회 협의체 정책 협력 사업은 간략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다크에서 정책 협의체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주제별로 사업을 이제 수행 기간을 뽑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국내 파트너들 대상 그리고 개도국 파트너들 대상으로 한 분야별로 저희가 주제별로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과관리 협력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공모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진입형, 그리고 성장형, 그리고 전략형 사업으로 뽑히신 사업들 중에서 저희 성과관리 컨설팅과 코이카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다 같이 한데 모여서 성과관리,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산출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업은 뽑히신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성과를 어떻게 하나에 취합할 수 있을까 분야별로 이렇게 컨설팅 기관을 별도로 뽑아서 관리하는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총 6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등교육,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보건, 농림수산, 다분야, 사회적 연대경제 총 이렇게 6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진입형 같은 경우는 사회적 연대경제가 빠진 채로 이제 교육, 고등교육, 보건, 다분야, 농림수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진입형에서 사업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성장형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적 연대경제도 포함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경제 같은 경우 이제 별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진입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회적 연대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협력 사업 공모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작년도로 운영했던 기준으로 지금 저희 공모 절차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전략형 같은 경우는 저희 1월부터 안내가 나가서 이제 6월 달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전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기간이 너무 길고 사업비가 다대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공모보다 이런 심사 같은 경우들이 너무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형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 2회, 면접 심사 2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형은 저희가 작년에는 5월에서 7월간 진행을
진행을 했었고 진입형과 성장형은 7월에서 9월 진행을 했었는데 이 5월에서 9월간 제한형과 진입형과 성장형을 아마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진행 방향식과 이 공모에 대한 규정은 이제 5월이나 6월 저희 공모 설명회 때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기관들은 5월에서 9월 중으로 공모가 열리고 이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때 기간에 조금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시고 소식들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제안서 제출 기한은 저희 공모가 열린 시점으로 2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셨던 것처럼 코피스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 개요를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추진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매칭 펀드 방식이 저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저희가 콜카 분담금 8, 그리고 이제 파트너 분담금 8대 2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지방 파트너 기관이랑 그리고 장애 목적 사업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만 콜카 분담금 9,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분담금 1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칭 펀드 방식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운행하는데 필수 조건이어가지고 사업을 제안하셨을 때 이 파트너 분담금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꼭 가지고 오셔야 사업이 통과되고 서면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당형 파트너십 작업 같은 경우는 신규 파트너가 0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신규 파트너 기관들은 지금 사업 공모에 참여하실 수 없고 저희 콜카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경우에는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만 진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형이나 이제 다른 콜카 사업에 대한 민간협력 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성장형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어서 각 기관별 이제 워낙 기관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별로 사업소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기관별로 최대 3건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 이제 사업 연도가 다 돼야 하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별 사업 수행 가능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공모에 한 기관이 얼마큼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진입형 파트너십 사업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공모가 열린다라고 하면 한 기관에서 최대 2건으로 이제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 수행 가능수 사업수 21년도에 진행을 하고 계시면 22년도에는 한 건만 지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21년도에 진행하고 계시면 계속 진행하시되 22년도에는 이렇게 2건만 진행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형은 아까 앞서서 설명했지만 그래서 이 진입형을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그래서 진입형은 사업 기간은 최대 24개월, 2년 단위로 사업을 수행을 하시고 이제 진입형에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단계별 사업 수행을 하시는 거는 최대 6년, 그래서 3번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이카 분담금 상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형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동일하게 이제 저희 2억 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각각 1년마다 1억 원씩 그래서 총 2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성장형 파트너십을 가면 이제 조금 더 증가를 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은 1년당 3억 원, 시민사회단체는 5억 원 이렇게 저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파트너 기관 분담금 매칭 비율로 해서 이제 전체 사업 진입형도 성장형도 동일하게 8대 1로 이제 분담금 매칭 비율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장애 목적 사업은 사실 저희 공모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 같은 경우는 N-1년 제도로 발굴을 하고 있어요. 22년도에 열리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23년도에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23년도 사업을 착수하시는 사업들을 22년도 7월부터 8월, 9월 이렇게 사업 심사를 통해서 9월 이후부터 이제 저희가 각 분야 담당자들과 실행 협의를 통해서 23년도에 착수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너무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크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기관의 형태에 맞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21년도 상반기 개편을 해서요. 많은 기관들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 각 기관별로 워낙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원하시다 보니 이 구성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펀드에 대한 상환 비율이라든지 조건들이 조금 더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 공모 설명회 때 자세히 더 설명드리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5월에서 6월쯤에 저희 공모 설명회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때 참석하셔서 많이 의견 주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수 대리님.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사업의 구분부터 이제 각각의 특징과 공모 일정까지 참여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희가 질문을 마지막에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 이제 채팅창에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 중에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그 참석자분께서 좀 편하게 잘 이해하시면서 그 설명회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이카 사업, 민간협력 사업 소개가 먼저 이제 나가다 보니까 진입형, 성장형, 전략형, 인큐베이팅 이것이 좀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진입형과 성장형과 전략형은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큰 틀이고요. 순서대로 사업의 규모 면에서 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도 달라지고 매칭 비율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인큐베이팅은 무엇이냐? 그냥 조금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진입형이나 또는 성장형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성장형도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높고 또 진입형도 사실 경쟁률이 낮지 않아서 그 준비 과정을 저희가 이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일정이 지금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전략형이냐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략형은 큰 규모로 장기간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진입형과 성장형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공모를 통해서 사업화 시키실 수 있도록 사업의 발굴을 도와드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전체를 좀 간략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의 행복, 더 좋은 내일을 바라며 지속가능한 국제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장애물에 부딪히곤 하죠. 현지와의 문화 차이, 다양한 소통의 문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들, 잦은 인력 변화와 예산 부족 문제까지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변화를 이어가고 싶지만 경험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힘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며 현지의 지속가능한 성장,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간. KCOC가 주관하는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동행합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조직의 역량 진단과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단체들은 조직 역량 진단 도구로 조직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장의 우선순위를 정해 역량 강화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맞춤 교육과 컨설팅, 현지 조사 등의 지원을 통해 조직의 힘을 키워나가죠. 참여단체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NGO 스스로 성장하며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갈 때 현장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웃을 수 있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코이카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짧은 영상이지만 저희가 압축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영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세한 안내에 앞서서 저희가 주관단체인 KCOC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KCOC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COC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의 약자입니다. 구호개발과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140여 개 NGO들의 연합체이자 플랫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단체 규모는 저마다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400만여 명의 후원 회원과 1만여 명의 상근 직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96개국에서 약 7천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99년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요. 기관명이 2012년에 해외 원조단체 협의회에서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회원협을 기억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KCOC는 아래 화면에 보시는 6개 분야를 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활동, 연구조사, 봉사단 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저희가 2012년에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요. 2018년까지 운영했고 2021년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프로그램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좀 착수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2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참석자분들의 단체에서도 겪으셨듯이 즉 코로나19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체 운영은 P&D 사업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민간협력 인큐베이팅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는 양질의 사업 발굴 및 역량 있는 파트너 기관의 육성을 위해서 참여단체가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KCOC 소개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2년에 민간단체 사업 발굴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죠.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라는 의미가 프로그램 명에서도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 2016년에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미 파트너를 포괄하게 되고요. 시민사회, 아카데미 이렇게 나뉘어서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 파트너 프로그램도 작년 11월에 이제 2021년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마치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적 경제 분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매나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내일 개발사경 매칭데이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 10년에 걸쳐서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주신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중복 기관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200여 회 이상의 현지 조사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현지에서 사업 발굴 또는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신 후에 자체 사업이나 코이카나 아니면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화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리고 현장에 좋은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수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사실 기존의 사업 경험이 있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신규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체가 보유한 분야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여성 분야, 장애 분야 등 국내에서 그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개발협력 분야에 진입하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대출, 소득창출, 창업 등 사회적 경제와 연계되기도 했었고요. 기후환경 분야의 단체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단체가 보유한 현장 또는 분야 전문성이 민간협력 사업 참여로 연계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설명회 안내 자료나 홍보 자료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서 대체 뭐가 달라진 건데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액티비티 단위에서 보면
조금씩 보완된 형태로 발전하긴 하지만 그 틀은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전반의 목적이나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 시각이 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업에서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이 없는 조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직이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그 둘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업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조직 차원에서의 준비는 뭐가 있을까? 건강한 조직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조직의 어떤 현 주소를 확인하고 그런 확인하기 위한 조직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 강화 전략을 단체별로 수립하고 이 전략을 이행하고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럼 조직 역량 강화를 하고 현지 조사는 없어진 건가요?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직 역량에 사실 사업 수행 역량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조사는 사업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프로그램 구성도입니다. 사업 안내서와 함께 배포드린 프로그램 리플렛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먼저 프로그램 참여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지만 최대 25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함께 조직 역량 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직 역량 진단의 과정은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단체 차원, 기관 차원의 준비를 같이 점검하고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고 보강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실 때 저희가 베이스라인 서베이, 기초선조사 하잖아요. 조직을 베이스라인 서베이 한다, 기초선조사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OC가 구성한 조직 역량 진단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진단 도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사전 교육에 좀 자세히 안내하는 세션을 저희가 넣어놨어요. 한 15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서 자가 진단을 실시하고요. 여기에 전문가의 진단까지 덧붙여져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는 역량 강화 계획,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KCOC와 전문가가 재원도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체가 스스로 세우는 계획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때 KCOC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교육과 컨설팅, 현지 조사 지원 등을 참고해서 이걸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이런 현지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다만 KCOC가 미리 기획해 놓은 활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이 좋을지 몰라서 여러 가지 준비했어. 골라볼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육을 다 참여해야 된다. 컨설팅을 모든 분야를 다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단체의 조직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 계획, 세운 역량 강화 계획에 근거해서 선택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선택적으로 하실 때 현지 조사를 포함하지 않는 기관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주제나 분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체가 함께 기획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큰 그림들을 보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각각을 조금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저희가 이제 먼저 공지를 했어요. 근데 더 자세한 것들은 사업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세 번째부터가 조금 더 구체적인 참여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안내에 코이카 민간협력 수행 경험이 작은 민간협력 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단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적음의 기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코이카 사업 수행 경험이 3년 미만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아마 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지금 현재 코이카 사업을 수행 중이신데 지속 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신다거나 이런 기관들은 아마 참여 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사전 교육을 조직 내에 한 분이라도 꼭 이수를 하시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사업 규모가 큰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시더라도 사실 사업 발굴 조사나 뭐 타당성 조사에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험이 많지 않은 기관들을 이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저희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한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그러니까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도 대상별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되는 교육은 녀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에 공개해서 추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기관들은 막 접속을 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조직의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이제 개발 사업 안에서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소득 창출이라든지 증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의 형태, 단체의 어떤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전 교육을 조직 내 1위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교육 과정이 사실 길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전에 들으시는 거다 보니까 좀 사업 안내서에 자세한 구성은 있고요. 온라인에 공개된 자료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컨텐츠를 모아놨어요. 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든지 SDG의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고 사실 온라인으로 틈틈이 수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영상 자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수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지캠퍼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지캠퍼스로 접속하셔서 수강하시고 수료증을 받아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안내서 별첨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교육 수료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신청 공문, 그리고 참가 계획서, 단체 현황서,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증, 그리고 또는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조직도 이런 식으로 예결산서, 당해년도 예산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서약서,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와 개인정보를 저희에게 주시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양식 사용이라고 해놓은 4개의 파일은 모두 저희 공지사항에 지금 첨부가 되어서 안내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된 제출 서류는요.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1월 28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제출하시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라고 저희가 1월 28일까지로 정했고요. 제공된 양식의 경우에는 PDF로 변환해서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까 말한 4개의 제공된 양식은 저희가 심사 자료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 필요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 이제 12시에 마감을 하고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작업을 해서 2시까지는 제출 확인 회신 메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신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뭔가 보내신 분의 메일이 저희에게 안 들어갔거나 저희가 회신 메일 드린 것이 안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요,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이나 이제 구비 서류 등이 다 들어왔나 등을 확인하는 1차 서류 심사 작업이 진행되고요. 대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단체의 참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좀 대면 심사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심사를 할 예정인데 이게 또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2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일정은 저희가 꼭 지켜야 돼요. 지켜야 저희도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이 일정을 꼭 참고하시고 다른 일정과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항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사업 안내서에는 조금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심사 항목을 보시면 좀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은 이제 막 시작했고 구성원이 많지 않은데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곳은 되게 많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런 기관은 참여 의지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까? 이런 좀 의문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숫자로는 비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사는 신청 단체별 유형을 조금 나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구성된 지는 오래됐고 단체의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처음 진입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집중하고는 계시는데 모두 자체 사업이고 이 공모를 통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없는 기관도 있으실 수 있고, 이게 다 기관의 좀 특성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인 이제 분류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참여 단체가 이제 신청을 하실지 저희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유형 분류 비중을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결과 발표는 2월 18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때 전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함께 나갈 예정인데요. 선정되신 단체는 이때부터 저희랑 이제 오래 달리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아시죠? 마라톤이 속도가 100m를 18초에 달리는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일정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나를 포함한 25개 단체와 KCC가 함께 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종 선정 공지를 2월 8일 날 드린 다음에 바로 다음 주부터 조직 역량 진단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외부 공모 지원 프로그램이 단연도 지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그래서요. 짧은 기간 동안 좀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을 미리 정확히 공유 드리면서 일정 조율을 위한 중간중간의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 안내드리고 양해도 좀 드립니다. 조직 역량 진단은 과정 자체가 학습과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바람이고요. 인증이나 평가 아닙니다.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직 역량 진단은 자가 진단과 전문가 진단이 병행되는데요. 딱 그 다음 주 초부터 조직 진단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은 단체별로 한 개의 합의된 응답이 나오도록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가 계획서에서부터 저희가 다양한 참여자를 기입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리더십, 사업 담당자, 경영부서 담당자, 현지에 계신 인력 등 다양한 참여자가 각각 참여해서 진단지에 응답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2일과 24일에 일단 대표자 리더십에 대한 어떤 조직 진단 워크숍과 실무자 대상의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자 또는 이제 규모가 큰 조직일 경우에는 사실 대표자가 참석하시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본부장이라든지 이렇게 리더십,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아예 이렇게 딱 박아서 강조해서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리더십의 의지와 이해,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또 국내와 대상 국가의 기반이 모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외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도 자부담의 부담도 좀 상당히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리더십의 의지와 어떤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자가 너무 애쓰고 열심히 하는데 리더십이 그만큼 힘든 작업인지를 모르시면 또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2월 4주차에서 3월 1주차 정도까지 자가진단 워크숍을 마치면 최소 단체당 두 세트 이상의 응답지가 취합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응답을 1차 분석을 해서요. 전문가의 방문 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제언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자가진단은 뭐로 하느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영리 조직 역량 진단에서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아시는 맥킨지죠.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에서도 역시 맥킨지인데요. 이 외에도 규모가 작은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의 이제 피카소라고 말하는 지금은 Improving Quality라는 조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나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아요. 근데 KCC는 이제 이런 기존의 도구들을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비영리 조직의 좀 특성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반영하여서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질문을 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문항들을 추려서 사실은 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중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재구조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고요. 질문은 총 53개 문항입니다. 그 온라인 사전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세션이 있어요. 사실은 나 도구도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세션을 조금 보시면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진행으로 돌아와서 네, 저희 앞에 좀 진단도구 화면에서 좀 볼까요? 저희가 5개 주제, 그러니까 조직의 틀, 구성원, 현장, 재정 운영, 사업 이렇게 나눠서 주제를 좀 나눠 놓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5개의 틀이다 보니까 오각형의 스파이더 차트를 통해서 그 조직의 지금 현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예, 요걸 가지고 기반으로 어느 그래프를, 어느 영역을 좀 더 높이겠다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네. 이 발행된 조직 역량 진단 보고서를 기반으로 단체는 조직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보고서에 제언이 있긴 하지만 제언은 어디까지나 제언이죠. 저희가 컨설팅 받는다고 컨설팅의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주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수립하시죠.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역량 강화 활동을 구상하시게 됩니다. KCOC는 이제 KCOC가 제공하는 역량 강화 활동이 있죠. 그 기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KCOC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전부 다 참여하면 우리 조직이 성장하는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완성형이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어렵죠. 저희가 제공하는 활동들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램 안에서 기획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을 담으려고 노력한 것이지 사실 이것이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무리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교육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관련된 도구를 접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량 강화 계획에는 KCOC의 교육과 컨설팅 중에 어떤 분야가 우리 단체에게 필요한가를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현지 조사는 꼭 선택하시겠죠. 사업 수행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반드시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것 외에도 필요한 교육이나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따라서 KCOC와 논의하시고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조직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계획에 인력의 충원, 우리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실 수 있죠. 특히 규모가 아주 작은 조직에서는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역량 강화 전략에는 당연히 넣으실 수 있고 이거를 관리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실행해내기 위해서 별도의 저희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단체의 자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모금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은 KCOC를 통해서 받겠다. 그런데 교육 더 받아볼래? 파일럿 한 번 더 해볼래? 이런 것들은 기관 자체에서 준비하시고 기관 자체에 재원을 투여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컨설팅을 강화해서 연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들이 모두 이제 기록되고 관리되는 거죠. 자, 진단보고서 역량 강화 전략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한 활동 과정 전체가 저희가 이제 기록하고 관리하려고 해요. 단체의 조직 역량 강화 활동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단체와 KCOC만 확인 가능하도록 노션을 통해서 관리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그램 종료하고 나면 이 노션에 차곡차곡 누적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단체의 진단, 조직 역량 진단 보고서, 그리고 역량 강화 전략, 물론 전략은 여러 번 수정될 수도 있겠죠. 전략, 그다음에 전략을 통해서 참여한 교육의 내용, 교육에 참여한 참가자, 컨설팅한 분야, 컨설턴트의 재원, 컨설팅 참가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거고 현지 조사도 마찬가지로 현지 조사 계획서 그 안에 현지 조사를 수행하시면서 하신 회의록, 방문 기록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말씀드린 것처럼 KCOC와 단체만 이제 관리하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시에 단체별 역량 강화 여정의 기록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의 완결된 문서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직 역량 강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것이 조직으로 내재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두면 그 사람 따라 역량도 사라지고 이런 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겪는 것들인데 그 과정들을 기록해내고 누적해 놓으면 조직으로 조금 내재화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네,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KCOC가 제공하는 기본 과정을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크게 4개의 활동이고 선택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선택은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역량 강화 전략을 수립할 때 전략 수립 시에 1차적으로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전략은 수정될 수 있죠. 그렇지만 변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1차는 있어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략 수립 시에 선택을 합니다.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활동, 현지 조사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매월 1, 2회가 제공돼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2주차, 4주차, 목요일 또는 금요일 또는 목금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단체별, 그룹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기관당 최소 3회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은 같은 국가나 같은 분야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단체에서 원하시는 경우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최대 1,500만 원의 예산 이내에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 드릴게요. 교육 주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5개월 동안 9개 정도 과정 정도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주제만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설팅 넘어가기 전에 교육 볼게요. 인적 자원, 인사나 노무, 경영, 리더십, 그다음에 뭐 조직 문화, 재무회계, 뭐 재정 확보 전략, 공모 사업의 이해, 그다음에 사업 수행 관리, PCM이나 뭐 조사 방법론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이나 뭐 위기 관리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조직 역량 강화 전략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를 섭외해서 연계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 정도는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분야가 인적 자원, 인사 노무, 그리고 경영 리더십, 조직 문화 교육과 같습니다. 조금 교육보다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기획은 조금 더 섹터를 나눠서 농업, 보건,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눠서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업 관리가 조금 더 컨설팅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하시는 기관들은 약간 지부를 설립할 거냐 아니면 뭐 현지 파트너를 발굴할 거냐 파트너 기관을 발굴할 거냐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컨설팅 연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이나 교육의 경우에는 제시된 그 주제 외에도 연계가 가능해요. 다만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개별 컨설팅도 가능하지만 그룹 컨설팅의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입니다. 현지 조사는요. 조직 역량의 주제 중에 이제 사업에 해당하는 역량 강화 활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참여 단체, 즉 선정 단체는 모두 현지 조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코이카 사업 소개할 때 오은수 대리님께서 공모 과정을 2번에서 1번으로 줄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1번이 이제 참여 단체 선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하는 활동 전체라는 게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여하실 때 큰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속 사정도 많이 이제 오픈을 하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여기는 현지 조사 못 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사실은 조직 역량 강화 과정을 마치고 현지 조사를 위한 별도의 내부 공모를 시행하는 것이 조금 얘기가 됐었는데요. 뭐 운영 기간도 제약이 있고 또 현실적인 또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새로운 조직 역량 진단이라는 시도를 함에 있어서 이 단체의 의지와 결단을 존중하고 탈락 선정이 있는 공모 과정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시고 평가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획서 제출 일정이 지금 PPT에서 보실 수 있어요. 5월 13일까지로 일단 가안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만 이 조사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신다고 해서 현지 조사를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 계획서를 보완하고 좀 발전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지 조사 지원금의 규모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 이내, 최대 금액이 1,500만 원이고요. 권역별로 조금 다르게 제시될 것입니다. 현지 조사 기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5월에 제출하시면 6월, 7월로 진행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진단하고 뭐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사 계획서 쓰시고 평가하고 사실 이런 과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6,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전 과정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참가한 교육, 뭐 말씀드린 것대로 참가자 정보, 뭐 컨설팅 기록뿐만이 아니라 조사 계획서, 보고서, 정산 보고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트폴리오에 기록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사용한 뭐 설문지 같은 것들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현지 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서 양식과 사업비 관리 지침은 단체 선정 완료 후에 바로 2월 18일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를 안내 드릴 때 바로 같이 안내할 예정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출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도 많고 사전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일단 현지 출장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출입국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발굴하심에 있어서 그러면 출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사업대상국을 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죠. 이제 기관이 전략이 있으시다 보니까 뭐 전략 국가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출입국 정책이 정말 너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의 출입국 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사실은 좀 그걸 막 저희가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현장 방문이 이제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현지 지부나 뭐 파트너 기관의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이제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계획들이 좀 필요하고요. 해당 국가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비용까지 현지 조사 예산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영 방향의 기본적인 것은 현지 출장을 금하지는 않으나 출입국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한다. 여기 이 출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출장자의 백신 접종이나 비자 발급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장이 어려운 경우 본부에서 온라인으로 관리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KCOC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비슷한 경기도의 현지조사 지원 사업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코로나 상황에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10개 단체가 현지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5개 기관은 현장으로 가셨고요. 5개 기관은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현실성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지 조사를 가지 못하신 기관들의 그러니까 출장을 직접 가지 못한 기관들의 사유를 보면 예를 들면 현지에서는 괜찮아요. 출입국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셨을 때 국내에서의 자가격리가 생기면서 내가 일정이 너무 바쁜데 이 열흘 이 15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내가 이걸 감당하면서까지 현지로 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신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전체 추진 일정입니다. 요 화면은 사업 안내서에서 조금 더 이제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촘촘히 들어차 있죠. 이 촘촘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촘촘합니다, 여러분. 25개 단체가 좀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단체 각각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기는 저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미리 정확한 일정을 안내드리는 게 좀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드린 일정을 꼭 참고하셔서 참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숨가쁘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래도 확인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FAQ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업 안내서에도 있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아주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은 사업에서 조직으로 확대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시민사회 파트너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프로그램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나요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카데미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밑에 보면은 네네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도 기관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예를 들면 네. 협동조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파트너 지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한사항, 50 해외 사업 규모가 5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보시면 아직 비영리 민간 단체가 아닙니다. 등록 과정 중에 있는데 본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것은 저희가 공모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올해는 사실은 조직을 대상으로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다고 해서 막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체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 단체로 선정되면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 뭐 진입형이나 성장형, 연계가 보장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긴 하겠지만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의 공모 절차를 그대로 따르셔야 하고요. 다만 이 공모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에 현지 조사, 사전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인큐베이팅이 아니더라도 뭐 단체의 자체 자금을 들여서라도 작은 규모로라도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신 내용들을 담는 보고서가 제출 서류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보해내는 과정이다라고 하실 수 있죠. 참여단체의 의무는 뭐 저희가 전달 드리는 교육과 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해 주시고 뭐 현지 조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실 때 지침에 맞게 규정을 준수해 주시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 네, 그것이 의무이자 저희의 바람이자 뭐 그렇겠죠. 네, 조직 역량 진단 시 최소 최대 참여 인원이 있느냐, 저희가 최소 2세트는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KCOC의 책무성 자가진단서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저희 조직 구성원 한 10몇 명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질문이 나오면 누군가 한 명이 이거 우리 만점이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런가 만점인가? 이렇게 막 우르르 가서 나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응답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 2명 정도의 참여는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최대는 제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힘들어도 오신다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역량 진단 결과에서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이 제시되나요? 라는 질문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다 따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세우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그 전체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정된 단체에게는 저희가 노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노션을 통해서 관리할 거기 때문에 한 개의 단체가 전체 조직 역량 강화의 과정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단체와 저희만 접속하는 거죠. 물론 코이카와. 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구글 덕스나 뭐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건데 조금 더 구조화된 형태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조사 지원금 외에 단체의 자체 자금으로 추가 조사를 하실 수 있나요? 이것은 기관의 의지시고요. 네, 다만 자부담으로 만약에 편성을 하시면 자부담도 동일하게 어떤 사업비 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단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사전 질의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모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왼편이랑 오른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조금 있는데요. 왼편은 참가자 자격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라인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좀 많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 같고 오른편도 좀 참가자 자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사업 설명에 신청하실 때 남겨주신 거라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지방정부 출연기관이라고 쓰셨어요. 파트너 기관에 해당이 되는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참여 제한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제2조의 적용 대상이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주신 기관에서 저희보다 이 위의 법률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2항에 해당되신다, 2조에 해당되신다면 참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소시엄 형태나 개인 자격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참가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의 일부 과정은 녀석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일반에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컨소시엄은 과거에 현지 조사를 기준으로 단체를 선정할 때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고 권장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저희가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이 특성상 각 단체가 각 기관이 고유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이면 그럼 이것은 2개 기관이 각각 조직 역량 강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를 그러니까 각각 조직 역량 강화 활동을 하면서 현지 조사를 같이 기획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은 각각이 참여 단체가 되셔서 들어오시고 조사를 하실 때 조금 뭐 협력을 하신다거나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엄밀하면 이건 이제 컨소시엄이라기보다는 조사 당시에 좀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그 사회적 경제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협력 분야 사업 내용에서도 뭐 소득 창출, 뭐 소액 대출, 창업, 뭐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와 이렇게 연계된 이렇게 어느 정도 겹치는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단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별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연대 경제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오은수대리님께서 4월이나 5월 정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요. FAQ에서 답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소재 NGO의 경우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 이렇게 별도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있지만 선정 시에 가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이게 별도 조건이 가점은 없더라도 별도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심사 시에 아마 그 부분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명기된 어떤 가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많은 부분을 좀 FAQ와 사전 질의에서 다뤄서 추가적인 질문이 얼마나 있을지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질문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살짝 미소를 띠는 거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 한번 주신 거 저희가 정리한 거 띄워주시겠어요? 저희가 코이카와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코이카에서 오은세리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질문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케이쇼씨가 응답할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볼게요. 그러면 지원 자격 공통의 NGO라고 되어 있는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라는 것은 개발도상국 중에 조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대상 국가를 말씀드린다면 OECD DAC 기준으로 지원 국가를 저희 사업 안내서에 명기를 했고요. 그 해당 국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타당한지를 조사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사업을 그 현지 조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카데미 파트너 교육 이수자도 본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육은 온라인 사전 교육을 제외하면 모두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되신 단체만 참여하실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사전 교육은 받아야 하나? 받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카데미 파트너 교육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하신 분은 받으셔서 내가 이런 거 들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관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3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시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옆으로 넘어올게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컨소시엄 형태로 파트너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거 그렇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다 조직 역량 강화, 조직 진단, 역량 강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소시엄 형태는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예를 들면 현지 조사를, 그러니까 A 기관이 NGO고 B 기관이 사회적 경제 조직인데 A 기관이 만약에 선정이 돼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실 때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부 도움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로 참여하신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MOU를 맺고 이렇게 파트너로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기존과 다르게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 해외 지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현지 조사로도 가능한지. 요것은 저희가 조금 질문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해외 지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현지 조사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 지부 인력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라고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외 지부 역량을 강화하는 현지 조사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외 지부에 참여가 있으면 지부 인력들의 역량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제가 정확히 질문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질문해 주신 분 혹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기존과 다르게 조직 역량 진단과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존의 프로그램들 다 살아 있습니다. 현지 조사도 살아 있고 교육 컨설팅 다 살아 있고요. 조직 역량 진단이나 이걸 기반으로 하는 계획 수립이 조금 더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지 조사 기간이 6, 7월이라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당겨 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 공모가 아마 5월, 6월 정도에 하시면 2개월을 주기 때문에 5월에 하시면 6, 7월이 마감이 될 거고 6월에 하시면 8월이 마감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8월이 마감일 경우에는 6, 7월 조사로도 사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당겨진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일정상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건 저희가 5월 13일 날 조사 계획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게 수정 보완할 거 없이 평가 결과가 다 높다.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조사 계획서를 잘 써주셔서 평가가 저희 기준을 다 통과했다면 사실은 바로 이제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다만 2주라도 당길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조사 계획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뭘 조사하려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평가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으시면 결국은 보완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좀 감안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꽤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조사 결과를 가지고 바로 코이카 사업 예를 들면 진입형 또는 성장형에 도전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실 때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사실 또 조사 한번 한다고 정말 멋들어진 사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준비가 사실은 필요해서 저희가 좀 긴 호흡으로 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의 예상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할게요.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만약 25개 기관이 들어오신다면 한 최대 7, 8개 기관 정도가 요 일정에 맞춰서 도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 너무 복잡하다. 코이카에 제안서 쓰는 시간이 필요하신데 그 시간이 막 8월에 겹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촘촘하게 디자인했습니다. 8월에 여러분 보고서 안 내세요. 그러니까 제안서 내실 거면 일단 코이카 제안서에 집중하셔라. 그리고 저희한테 내는 보고서나 정사는 그 뒤에 하셔라. 저희가 그렇게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조직 직원이 3명이면 참여가 어려울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전체의 직원 수는 저희가 전혀 이제 무관하고요. 3명 다 참여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그 단체와는 정말 손잡고 함께 가는 거죠. 조직 전체와 저희가 이제 같이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진입형 사업을 2020년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코이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0년, 2021년 수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이시잖아요. 되는 거죠. 기관의 조직 그 성격이 이제 저희가 준 기준과 맞다면 이제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 정도 제가 질문 드렸고요. 혹시 제가 요 제일 가운데 지금 있는 질문 잘 이해 못해서 해외 지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현지 조사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시면은 네네. 혹시 마이크 켜실 예정이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이게 조금 어려웠는데, 네. 요런 정도의 질문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다 카메라 끄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모니터가 멀리 있어서 누군가 한번 읽어주시거나 또는 패들렛에 지금 옮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네, 옮겨주셨습니다. 코이카 민간 3년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되게 어렵네요. 자, 2개의 민간협력 사업이 5년 이내니까요. 5년 이내에 2개를 합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7, 18, 19 합산하면 아마 저기 안 되실 것 같습니다.
3년 미만으로 고려되는 게 아니죠. 네. 좀 아쉽네요. 네. 저희는 한 개 기관이라도 더 들어오시면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혹시나 이제 참여하시는 기관의 수요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적어서 저희가 참여 기관을 다 뽑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뭐 규정을 완화해서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조금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라 네, 여기까지. 네.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게 월 말고 아마 그 사업을 하시면 1차년도, 2차년도 이런 식으로 단위 사업으로 하셨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뭐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단위 사업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시점 2022년 오늘이 1월 12일이죠. 네. 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뒤 이후에 2023년 6월까지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는 카운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전 오늘 날짜 이전, 공모 마감 날짜 이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들 채팅창에 주시는 것들 이제 답변 드렸고요. 네, 혹시 계속 올라오네요. 3개년 개념 모호하죠. 네, 맞아요. 네. 네. 5년이 되어도 시민사업 외에 다른 영역의 사업이 초보일 수도 있죠. 사회적 경제 연대 프로그램 등. 네,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은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사회적 경제 연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 연대 프로그램에서 아마 정하는 규정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이제 질문 주신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여기서 이제 커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점들은 저희 이제 부서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아주 길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의응답 마쳤습니다. 이 질의응답이나 이제 안내 내용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마이크 켜신 분이 있다라고 들어서 제가 아닌가요?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데 좀 결정이 도움이 되셨기를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수행 회차로는 10년 차예요. 그래서 올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코이카와 KCOC가 잘 논의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시민실 오은수 대리님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 주시거나 뭐 단체들에게 부탁 말씀 같은 거 드리거나 마이크 드려도 될까요? 어떠세요?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자 자격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신 것 같아서 짧게 설명 더 드리고 나가려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데미 파트너 대상, 시민사회 파트너 대상,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성격 자체가 이제 막 개발 협력을 하시고자 하는 이제 초기 단계의 조직이다 보니 조금 많이 제한이 들어가 있고 5년 이내에 이제 3년 미만 사업 수행 경험을 이제 저희가 지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미 사업 수행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관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코이카가 운행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만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 단체랑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가지고 들어오셔야만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단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경우에서는 이제 시민단체들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 저희가 이제 국가가 정한 이런 몇 가지 규정이 있어서 그걸 준용해서 저희가 똑같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에 해당되는 사회적 경제
경제 조직 플러스 아까 소셜 벤처 기업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이런 기관들도 이제 다양하게 영리법인까지 이제 사회적 인큐에서는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 저희 사업을 수행을 하실 때는 몇 가지 따라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플러스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혼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랑 함께 컨소를 구성하셔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 대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인큐베이팅에 파트너가 없이 이제 더 멋진 세상 문의 주신 것처럼 더 멋진 세상 시민단체가 참여하셔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함께 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영리법인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세션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가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개발협력에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아주 이제 신생 기관들에 좀 한정해가지고 좀 참여 기간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참고해 주셔서 사회적 연대 경제에 조금 지원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으로 이제 정의되시거나 영리법인이신 분들은 사회적 연대 경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리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이카 사업 방향을 이해하고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관 입장에서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입형을 들어갈까, 성장형을 들어갈까, 나는 뭐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을 써야 될까, CTS에 기업과 같이 들어가야 될까, IBS에 뭐 약간 사회적 경제 조직과 들어가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프로그램 교육이나 컨설팅 내에 조금 더 녹여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참여 단체들의 성장이나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하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중간에 질문이 하나 비슷한 유형으로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질문이 법적으로 조직이 형성되어야만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저희가 코이카의 민간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코이카의 민간협력 사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 단계로서의 성격을 1차적으로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이나 성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기획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많이 따라가요. 그러면 민협 사업이 개인이나 이제 이런 모임이나 이런 네트워크에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에게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또 올해는 특히 조직 역량 강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딱 조직이 아니면,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면,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참여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질문 마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고 노력을 했거든요. 사실 기존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참여기관한테 이제 기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기관한테 많이 저희가 여쭤봤어요.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최근에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진입하신 단체들에게도 정말 많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 방향이 과연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한 번의 프로그램 참여로 사실 조직 역량 강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사실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나 발판으로 삼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준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KCOC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코로나 2년 이후에 많은 이제 2년이 지나고 좀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잖아요.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단체의 올 한 해 계획도 무탈하게 잘 진행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